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9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2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월 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이민년, 이민월, 임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임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을 보면 일단 이민년, 이민월 똑같은 이민, 이민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 자체가 임진입니다. 근데 올해 이민년, 이민월에 볼 수 있는 게 임진일을 볼 수가 있고요. 임진일, 그 다음에 임인일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임자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좀 독특하죠. 생시가 임수일간이면 무조건 인시는 임인시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연이 오늘 같은 경우 임진일이죠. 임인이 아니고 임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은 이민월. 그 다음에 연도 이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민. 그래서 좀 예를 들면 이제 여기다 대고 이제 생시까지 이민 이렇게 똑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독특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다 놓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 일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임진일이고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민. 그 다음에 임자까지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또 오신술 자인진이라고 해서 이제 나머지 글자들도 있는데 올해 이민년 이민월에 볼 수 있는 것은 임진일, 이민일, 임자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인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간이 약하고 식신이 왕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인데 연지에도 인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지에도 이렇게 인목이 있으면 식신이 지지에만 있다 손 치더라도 식신 자체 목이 굉장히 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통된 점은 임자일이 됐던 이민일이 됐던 천간의 임수 4개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나 모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천원일기격, 지원일기격 해가지고 이민일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임수일간이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임수일간이 그렇게 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지 자체에서 임목 4개가 이렇게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있는 상태에서 천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드렸지만은 이거 천간에 있는 것들은 지지에 무조건 통근해야지만 일간이 왕해지는 것이지 천간에 같은 글자가 있다고 해서 이걸 왕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주일 것 같지만은 이민과 임진과 내지는 임자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왕하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간에 있는 것은 똑같이 임수 4개가 있다 손 치더라도 통근된 것이냐 통근되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천간에 있는 임수가 힘을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자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새 사주에서 봤을 때 임수가 가장 왕한 것은 임자일에 태어난 요 명식이 가장 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칠살 편관이긴 하지만 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임수가 통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수가 천간에 4개가 있지만 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묘지가 되기 때문에 이 수들이 묘지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임수가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민일에 태어난 사주보다 임진에 태어난 요 명식이 이 명식보다 더 강하다. 오히려 이건 신강한 사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천간에 4개가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신약한 그런 사주에 식신이 너무 왕한 사주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똑같은 것인데 여기가 이제 신금도 올 수도 있어요. 임신일주로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에 통근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금은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신금이 깨집니다. 금극목하게 되면은 목이 깨지지 왜 금이 깨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임목하고 충월하게 되면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 자체가 어떤 계절입니까? 목이 왕한 계절이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이 왕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이 목을 극하지만은 오히려 목이 왕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된다? 목왕금결, 왕금결이 돼서 오히려 이 경우에는 신금마저 깨지게 되죠.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이게 왕할까요? 이게 왕할까요?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깨지지 않았고 임수 자체가 다 통근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임수 자체가 통근 한다손 치더라도 인신충이 돼서 깨져 있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한 그런 사주고, 인신상충은 이건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런 생신은 만날 필요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임술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술토를 봤죠. 술토. 인목 4개가 있는 거하고 술토가 있는 거고, 그러면 임수가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인목은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이지만은 술토 같은 경우는 물론 오화는 없다 손치더라도 인술이 회복하게 되면 이거는 화도 어느 정도 세력이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똑같습니다. 이것도 임수가 약하고 이것도 임수가 약하다라고 봤을 때 더 약한 것은 제가 봤을 땐 이게 좀 더 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신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또 하나가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오. 그다음에 올해는 이 오하고 신하고 인은 오지 않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인술화국이죠. 이건 인호화국이 되죠. 목화가 왕해서 아무리 천간에 4개의 글자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임자라든가 임진의 비하면 이거는 턱도 없이 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구성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구성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든가 조금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는 아니죠. 약간 독특한 사주국세라고 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사주들이 뭐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굉장히 어떤 이 모든 명식들이 전부 약간 편고하죠. 하나는 수하고 목하고 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는 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일간 자체, 임수 자체가 진에 뿔을 둬서 왕하다 하더라도 너무 편중되어 있죠. 수목으로 완전히 편중되어 있는 사주.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편중된 사주는 물론 사주 자체가 독특해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건 대운에서 어떤 대운을 만나더라도 썩 좋은 그런 운세를 만나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택일하실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뭐 카페에서요, 뭐 명략 사주 카페가 되겠죠. 이제 저번 11월 달부터 이제 올해 2월 달에 이제 출산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2월 달 찾다가 이 사주를 이제 발견한 거죠. 이 사주 굉장히 독특한 사주이고,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뭐 올해만 만들어진 건 옛날에도 만들어져 있었던 거고, 이거는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볼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데서는 굉장히 좋은 사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남자로 태어나도 마찬가지고 여자로 태어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삶의 풍파가 좀 많은 사주죠. 근데 독특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하를 택일을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한 번은 더 요거에 대해서 좀 위험성, 이거 제가 봤을 땐 좀 위험합니다, 사주가. 그래서 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생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건 이민일날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임진일이니까 딱 사주 자체가 다 독특하죠.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은 글자 한자가 달라지죠. 여기 다 똑같은데 여기는 진, 여긴 인, 여긴 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술. 글자 한자만 차이가 있는데도 이 사주가 어느 정도 임자가 되면 그래도 신강으로 보고요. 임진도 임자만큼은 아니더라지만 신일간이 좀 왕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신약인 것이고요. 인오, 그 다음에 인술, 이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건 신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수라고 하는 것죠. 일간, 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임수가 된다.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바닷물도 있을 수가 있겠고, 우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있을 수가 있겠고, 정화수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보면 이 수가 어떤 수인지를 잘 모르겠죠. 특징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양수라고 하는 것과 음수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때 양수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수 또 하나의 수가 있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또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글자이지만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해서 하나는 양의 기운,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물이지만 양수라고 하는 것과 음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넓은 물이 있고 좁은 물이 있다. 그러면 넓은 물이 양의 기운이 될 것이고요. 좁은 것은 음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물의 깊이가 있습니다. 깊은 물이 있고 얕은 물이 있을 거예요. 깊은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얕은 것은 음이 될 것이고, 물의 양이 많아요? 양이 되는 것이고, 물의 양이 적습니다. 이것은 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깊은, 좀 방대한 그러한 개념의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를 그래서 비유를 할 때 대해수다. 자, 가장 큰 물은 뭐예요? 바다죠. 바다 내지는 강호수와 같은 물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개수는 양수인 임수에 비해서 작은 물에 해당이 되죠. 우로수로 이렇게 비유를 하죠.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든가 아니면 옹달샘 같은 그러한 작은 물 내지는 정화수 같은 거죠. 정화수.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머그컵에 담아놓은 먹기위해서 담아놓은 작은 음용수 같은 것들도 개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차이가, 수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내지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양수인 대해에서 큰 물은 신왕이면 충분 지성을 갖는다. 충분하는 성질, 지성을 갖는다.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양이 많고 또 그 많은 물이 더 많아지게 되면 뭘 한다? 물이 범람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파도라든가 너울이라든가 심하면 쓰나미 같은 것이 불어서 물이 범람하고 큰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내지는 강 같은 경우는 진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강이 범람을 한다. 한강도 범람을 한 적이 예전에 역사를 보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옛날에는 양쯔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이 많이 범람을 하죠. 그래서 4대 문명이 있습니다.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집트의 나일강이라든가 중국의 뭐 황하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또 한국 같은 경우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물이 있는 그쪽에서 문명이 많이 발전을 하는데, 그 4대 문명 중에서 강을 끼고 이제 문명이 발달하는데, 그 강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람.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치수 사업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왕이 될 수도 있겠고, 치수 사업을 못하면 좋은 왕이 못 되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그 왕의 뭔가 결점이 있다라고 해서 옛날엔 좋지 못한 왕으로 했고, 그 다음에 기후제를 많이 지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류라든가 모든 동물도 식물도 이 수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죠. 일단 물을 마셔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있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고요. 물이 있어야지만 식물이 자랄 수가 있겠고, 그 식물을 토대로 해서 초식동물, 그 초식동물을 상대로 해서 육식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같은 것인데, 특히 임수 같은 경우는 대해서 큰 물이기 때문에 이런 물은 왕해지게 되면 범람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이 범람하는 것을 어떻게 잘 치수할 것이냐, 치수 사업이죠.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에서 충분한 성질이 나타나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그런 국세를 갖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도 약할 수도 있습니다. 약할 수도 있어요. 임수일간이 약해지게 되면 이때는 범람의 우려가 없다. 오히려 임수도 약해지게 되면은 임수의 근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임수의 수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임수가 왕했을 때는 무토병화를 쓰지만은 임수 자체가 약했을 경우에는 뭘 쓴다? 인성인 금을 가지고 생수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월 같은 경우라든가 자월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 자체가 굉장히 왕한 세력을 갖기 때문에 신월, 자월, 해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임수 자체가 왕해서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내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무토병화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인묘월이라든가 인묘월이라든가 진술, 축, 미, 월 같은 경우에는 식상 또는 관살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신임수 자체가 신약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묘월이라든가 진술, 축, 미, 월, 사오월도 마찬가지겠죠. 사오월도 임수 자체가 약해서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고요. 오히려 임수 대해수로 비유할 수 있는 임수를 하더라도 약해지게 되면 물이 고갈될 수 있겠죠. 이때는 인성인 아까 말씀드렸던 금으로서 임수를 생조에 주어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물론 지지는 이제 신금, 유금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때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뭐 경금을 쓴다, 무조건 신금을 쓴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이 필요할 때가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주의 배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니 그때 각계 전투, 강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임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될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는 뭐가 있습니까? 입춘이 있죠. 입춘이 되면서부터 월이 축월에서 인월로 연도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게 되고 입춘과 우수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인월은 인묘진, 인월, 묘월, 진월과 함께 인묘진월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은 뭐가 된다? 봄이 된다. 그래서 입춘, 봄을 세웠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처음 봄을 맞이한 것이기 때문에 인월 같은 경우에는 초춘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초춘, 맹춘이라고도 표현한다. 맹자는 맹자죠. 우리 맞이라고 하죠. 맞이. 아이를 낳으면 가장 큰 애를 우리 맞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만맹자, 봄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들어오는 봄이기 때문에 맞이인 봄이라고 해서 맹춘 이렇게 표현하고 초춘이다고 표현하죠. 초봄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인묘진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자축을 겨울에서 인묘진을 봄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따뜻한 온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따뜻한 온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수 이후가 됐을 때 좀 더 강하게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제 인월부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우수 전까지는 아직은 따뜻한 봄이라기보다는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춘까지는. 그래서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후의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월은 기본적으로 물론 오행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인월은 역시나 조후 병화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전월에 겨울에 남아있는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인월 전체를 볼 수 있지만은 인월 중에서도 특히나 우수 전까지는 특히나 아직 기온이 영하로도 내려갈 수도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입춘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영상 1도, 2도, 뭐 조금 올라가면 3, 4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밤에는 뭐 영하 밑으로 뚝뚝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직은 춥다라고 하는 것, 조우의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묘진월 같은 경우, 특히 인묘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목이 왕한 목왕절이다. 인묘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4월, 5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고, 그 다음에 신월, 6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고, 해월, 자월은 금방 지나갔죠. 수가 왕한 계절이고, 진술, 중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인월은 목이 어떤 거죠?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월,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한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수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목은 인묘월에 왕하지만 수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은 수의 뭐가 되냐면 병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수의 사지가 되는 것이죠. 사지. 그 다음에 마지막 진월이라고 하는 수의 고지가 된다. 묘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가 임수든 개수든 인묘진월에 태어나면 일간 자체가 매우 쇠약합니다. 쇠약. 쇠잔하다라고도 하고요. 뭐 쇠갈하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사람으로 치면은 뭐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60대, 70대, 80대, 90대 이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일간 자체가 왕성한 시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왕성한 시기를 지나서 인묘진월에 오게 되면 병사묘지, 이렇게 병사고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다. 일간은 약하고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목의 기운은 굉장히 왕한 그런 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계절 신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해월과 달리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묘월, 진술, 중묘월, 사월은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범람의 우려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무토를 쓸 수 없고요. 범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 있어서 임수 자체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 금을 얻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금이 있으면은 임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요 경금은 목을 갖다가 억제해 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죠. 이 목이 임수가 약한 것은 인월에 임수 스스로 약할 수도 있지만 또 목이 다시 왕해지게 되면 약한 임수의 근원을 갖다가 목이 다시 뺏어가기 때문에 더 약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 하나는 경금을 얻게 되면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과 목을 억제시켜주는 두 가지 이로움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경금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선생님, 그러면 신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신금도 인성이기 때문에 임수를 생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신금은 뭐예요? 원령 자체가 양목인 임목이기 때문에 이 목을 유효하게 좀 적절하게 통제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신금보다는 은근 신금보다는 양금인 경금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경금을 쓰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 쓰는 때가 좋을 때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때가 좋은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인월은 양목이기 때문에 양목을 억제하는 것은 음금인 신금보다는 양금인 경금이 더욱 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경금을 쓰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인월은 아직은 춥기 때문에 금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 춥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조후를 해 주어야지만 물이 얼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월의 임수는 경금으로서 임수를 생조해주고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 억제해주면서 병화를 얻게 되면 뭘 한다? 그렇죠. 조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지지에서 자수를 본다든가 해수를 본다든가 해서 임수세자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서 무토를 쓸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토는 인월에는 상황에 따라서 임수가 진짜 타 지지에서 뭐 자수, 해수 등을 좀 많이 봤을 까 임수 자체가 진짜 신강해졌다라고는 무토를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토를 쓰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금, 병화를 치용해서 사주 배합을 하고요. 임수가 왕해졌다라고 했을 땐 그때는 무토를 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양수인 임수가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을 볼 때는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일간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임목은 목이죠. 목이지만 얘는 양목이 되는데 청하의 간목과 같은 것이 바로 지지의 임목인 것이고요. 일간과 월지의 관계는 양대 양이 됩니다. 단 중요한 건 수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이 목을 생하는 관계이죠. 내가 생하는 관계, 아생자가 됩니다. 아생자라고 하는 것은 식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양대 양, 음대 음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은 식신이라고 하고 양대음, 음대양 조화가 맞는 것을 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일간도 양, 그 다음에 월지도 양이죠. 양대 양이기 때문에 요거는 식상관이 아니라 식신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식신 이 되면서 식신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인월은 수가 왕한 것이 아니라 식신이 왕하기 때문에 설기가 태과하다. 설,
설기 과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설기태가 설기 과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다, 일간이 약하다, 일간이 신약하다가 방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임수가 왕했을 때는 뭘 한다? 충분하는 성질이 있어서 물이 범람해서 무토병을 써야 되지만은 이날의 설기태과에서 임수 자체가 약하면 범람할 우려가 없다. 무토를 쓴다 안 쓴다? 무토를 쓰기가 부담스럽다. 먼저 약한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비경겁제가 있어서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 목이 많아서 임수의 기운을 설계하기 때문에 이때는 수보다는 일단 인성인 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하고 목을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하여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는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화가 있어서 조우까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얻었습니다. 인월에 목이 왕해서 일간이 약해져 있는데 연지에서 다시 인목을 보게 되면 식신이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는 더 약해지고 식신은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지의 진토라고 하는 것을 봤죠. 진토. 만약에 묘를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묘를 본다라고 하면 임묘진 방압을 완전하게 형성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임수 자체 진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둘 수 있지만은 목이 왕해지게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 자체도 많이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통근하는 힘이 매우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건 이제 임진일주라고 해서 뭐 괴강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백고대사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진은 또 수의 고지니까 임수 자체가 약하다. 임수 자체가 약한 것은 일지에 진이 있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월령 스스로가 목이 왕하고 일간 스스로가 벌써 월지에서 약한 상태에서 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칠살평관이지만 임수가 통근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지가 진토가 아니라 말이죠. 인목이라든가 오화라든가 술토가 왔으면은 진토 보는 것만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의 임수는 비록 고지이긴 하지만 진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 괴강이라든가 백고대살이라든가 뭐 포태법으로 고지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통권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답인 것이고요. 연간과 월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임수 얘가 없었다라고 하면 천간에 아무리 임수가 많다 하더라도 뿌리 없는 임수들은 금방 마를 수밖에 없지만은 미근이라도 땅 속에서 물이 이렇게 샘수차 올라온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얘네들은 뭐예요? 뿌리를 얻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글자들처럼 진이 있는 것과 진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인목만 4개 있는 것, 아니면 오화가 있는 것, 술토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좋지 못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생시에 따라서 이 사주가 일간이 더 왕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일간이 더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이거는 인월의 임수라 하더라도 임수 3개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진의 간신이 통근할 줄 알았는데 생시에서 자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원래 자진 수국을 하는데 요거 하나 빠져 신자 빠졌기 때문에 자진 반합이라고 해요. 반합. 그래서 자진 수국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일간이 왕해집니다. 이거는 원령을 득해야 이제 신왕이라고 하고 타간지에 금수가 많은 신강이라고 이렇게 또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강이죠. 자진에 합하고 임수 3개 경금까지 투간돼서 임수를 생겨지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신약한 사주가 아니라 신강 사주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무토로서 제방할 수도 있지만은 무토가 없죠. 자진수국했기 때문에 진중에 있는 무토를 쓰기는 어렵고, 또 인중에 있는 무토 제가 용신이라든가 격국으로 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중에 있는 간목을 가지고 수의 기운을 설계하고 인중에 있는 병을 가지고 조후하면 됩니다. 인목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은 목수를 왕한 것이고 인중병화 2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천간에 병과 투출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쉽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사주라고 보진 않다. 일간 자체가 원래는 인월에 약해야 되는데 경자시를 얻어서 이거는 일간이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자시 마찬가지, 신해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진해
뭐 원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화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수 세계가 진해 통근을 완벽하게 해버렸죠. 신금이 특출해서 경금은 아니지만은 뭐 수를 생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경자시가 더 왕합니다. 그다음에 경자시에서 신해시는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도 신강한 사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중간목, 인중병화를 취용해서 수의 기운을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한다고 해서 약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왕한 것의 기운을 설기순세해서 순작용을 나타나게 되고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죽기 때문에 인중병화로서 뭘 한다? 조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이민시가 되면은 본치 약해야 되지만은 진할에 통근된 것과 진에 통근되지 않은 것은 천간의 임수 4개의 파워의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임진과 이민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민일날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왕세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더 왕하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화운으로 간다,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진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목화가 왕해지게 되면 수의 기운을 많이 하게 되겠고요. 이 사주가 가장 안 좋을 때는 뭐냐면 술토가 와가지고 이 진토를 갖다 충할 때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겁니다. 진술충이 되는 것은 꼭 대운에서 오지 않고요. 대운에서 예를 들어 무술대운 같은 경우 진술상충이 될 것이고, 만약에 대운이 아니더라도 연에서 뭐 경술연이라든가 무술연이라든가 갑술연이라든가 이런 때가 올 수도 있겠고, 월운에서도 이걸 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술토 와서 이 진을 충하는 경우에는 조금은 조심해 주어야 되는 그런 국사가 되겠고, 독특한 사주가 좋은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천원일기격에 독특하죠. 그 삼상격이죠. 삼상격은 뜻은 뭐예요? 세 가지 오행으로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수, 목, 토, 세 가지죠. 어떤 분들 인중평화 있으니까 삼상격 지장한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오행만 보시면 돼요. 임수는 수죠. 이는 목이죠. 지는 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상격으로 보게 되는데, 이렇게 독특한 사주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묘시는 그럭저럭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갑진시는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 자체도 세력이 있고요. 목도 세력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금운으로 가서 이렇게 일간을 생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진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갑진시 이렇게 되면은 이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면 인 2개에다가 이 간목은 진에도 통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기운이 간목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고요. 진 2개의 임수 3개가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월등하게 뭐가 왕한 겁니까? 목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으로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국세. 을사시, 병호시, 정미시, 을사시가 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임수 3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기 하나밖에 없죠. 진. 여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금수운으로 가서 일간이 좀 왕해질 필요가 있겠고, 병호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좀 독특한 생시, 무신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임수가 왕하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뭘 한다? 조후해야 되는데 진 하나만 있었다라고 하면 임수가 이렇게 왕하다라고 보진 않죠. 근데 신금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충분히 임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의 용도가 생기죠.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그런 용도. 무토가 만약에 용신이 되면 목이 왕한 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 용신이면 인중병으로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무신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나쁜 생시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생시는 좋지 못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임수를 생해준다 하더라도 진술충이 되게 되면 임수 자체가 뿌리를 뒀던 진중개수가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경술시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괜찮은 생시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경자,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을사, 병호시 이런 생시들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생시에 따라서 운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만약에 경자, 신해시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경자, 신해시 아니면 뭐 무신시도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을사시, 병호시, 정미시 같이 임수일간이 좀 약해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금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여자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